종종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상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언어로 한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언어적 성희롱에 그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어떠한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회식 자리에서 입고 있는 셔츠의 단추를 풀어보라고 성희롱하고, 노래방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500만 원을 인정한 바 있고,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예쁘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조심해야겠지 라고 말하거나, 성기에 뭐가 났어, 성병이래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안에서 3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1년 2개월 정도 팔뚝 안쪽 살을 툭툭 치고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추행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고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의 방법, 횟수, 기간,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성희롱 피해자가 소속된 영업부 소속 상무가 성희롱을 한 사안에서 원고를 포함한 영업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근무 평정권을 가지고 있는 단위부서의 장으로서 원고의 업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 또한 상무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회사 내에 신고를 하고 혐의자가 내부 징계로 해고가 되고 나면 몇 개월 후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을 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업무 태만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이 신고를 하였고, 이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자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대기 발령을 통보하고 본래 업무에서 배제한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업무 태만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사 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을 권고하였고 업무 태만한 사실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며,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통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바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상급자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회사 내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게 되고 피해 횟수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많은데요. 성희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성희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증되는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바로 신고하지는 못하더라도 증거를 꼭 남겨놓아야 합니다. 일기장에 구체적으로 메모를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여 증거를 남겨놓는 방법도 있고,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 증거를 남겨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당시 이를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해 놓는 게 가장 좋지만, 이 또한 당장 내가 신고할 용기가 없다면 생각하기가 어렵고, 직장 동료 또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작성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일에 대해 대화하면서 녹음을 하거나 카톡,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메시지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성희롱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